예, 오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윈TV 스페셜 이전봉입니다. 오늘은 1893 한국전시관 복원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 김성규 회장님을 한국에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랜만에 시카고를 방문하셨는데 오신 목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목적이라기엔 제가 집이 시카고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지만 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주로 있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제가 초청돼 가서 세계 전통 해양문화 연구소를 지금 한국에서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리안들이 신들이고 발견했다는 주제가 이제 그 시카고 박람회와 연결되어서 나온 주제죠. 왜냐하면 1492년 그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으로 1892년이 됩니다. 그걸로 시카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공사가 덜 끝나서 1893년에 하게 돼서 결국은 시카고 박람회 자체가 코리안 신대륙 발견과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코리안 신대륙 발견에 관한 것을 주장을 하고 미국에서도 아틀란타라든지 시애틀에 전국 단위로 제가 강의를 하고 했었을 때 한국 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었어요. 제 강의라든지.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소가 생기고 8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북유럽 탐사를 하고 또 아리조나의 그 우리 코리안들 키지나 칭칭나네와 똑같은 칭호도 같은 키지나라고 합니다. 인디아 문화를 또 같이 현장에 탐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9월 3일까지는 미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 북유럽과 노르딕 4국을 탐방하실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제가 그 고래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신대륙까지 오게 된 동기를 3,000년 된 온돌 또 4,000년 된 건 나왔습니다만은 온돌이 알라스카 아망라 섬에서 발굴이 됐을 때 거기 발굴한 그 고고학자가 제가 거기서 특강을 했거든요. 그 시장실에서 네. 알라스카 시티 거기서 초청해서 제가 이제 그 코리안들이 신대륙 발견했다는 그 코리안 온돌 발굴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발굴한 사람도 학자도 한국의 국제 온돌 학교에 초빙돼서 와서 그 제가 발표한 내용이 거기 탑뉴스로 났었거든요. 네. 더치 하버라고 그걸 다 읽었나 봐요. 그래서 KBS에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뭐 고래 따라 코리안들이 신대륙으로 왔다 이런 것까지 말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내용 가운데서 연결된 것이 고래를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래 유적에 대해 제가 세계 거의 한 47개국, 50개국 정도를 제가 둘러봤는데 스칸디나비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 백해 같으면 러시아에 속해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전쟁 중이라서 그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이번에 가보고 가능하면 한번 뭐 보는 거고 그거는 순전히 고고학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4국을 이번에 티켓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시군요. 8년 동안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쪽 울산 지역 이쪽에서는 뭐 고래 축제 같은 거 이런 행사도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또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 제가 2013년도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벌써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와 연관된 울산 그 울주군이 정확하게는 울산 반구대 암각하에 고래 암각하들이 있고 그 고래를 잡는 고래잡이 배도 있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신대륙으로 이제 그 고래가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결되었다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울산 고래 축제 학술 대회를 여는데 저를 키노트 스피커로 불러갔죠. 그리고 제가 그해 2월 달에 가가지고 6월 달이나 돼가지고 시카고로 돌아옵니다. 엄청 일이 많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술대회 논문도 발표하게 되고 논문을 제가 아마 뭐 계속 발표했죠. 학술대회 때마다 그 울산 고래축제를 하면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경주 만파식적에 관해서라든지 문무디왕 능에 관해서 제가 또 새로운 연구를 어디든지 가면 또 막 이렇게 찾아냅니다. 또 포항 같으면 또 한 140억 원짜리를 지금 제가 공사를 해놓은 게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원시 악기인 돌로 된 피리를 제가 또 찾아내서 그걸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해안 하나를 거의 2km에 대한 해안 하나를 해안 도로를 돌려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걸 보존하는 해상 스카이워까지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제가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울산, 뭐 경주, 포항, 지금은 또 영덕에 또 일이 또 벌어져 있습니다. 예. 돌피리라는 이 새로운 원시 시대 그 악기라 그러시는데 예. 상당히 생소한 면이 있어요. 돌피리가 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제가 약간 장식도 이렇게 했고 그게 이렇습니다. 돌피리입니까? 예, 돌피리입니다. 이렇게. 요 구멍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긴 오케이. 겁니까? 이 돌피리는 방구대 안각하에 이렇게 돌피리 부는 사나이 그림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삼국시대 때 한 점이 부산 복천동에서 발굴돼 가지고서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구멍난 돌 한자로 유공석 이렇게 붙여 있어요. 예. 저는 이미 연구를 했죠. 네. 일본 같으면은 이걸 이제 그 이 시부에 석적 한자로 돌필이죠. 그다음에 또 큰 거는 또 이와부에 바이필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신사에다가 이걸 모셔놓고 연중 한 번씩 신을 부르는 필이라 해서 이걸 붑니다. 예. 제 연구에 의하면 고래를 부르는 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처음으로 학술대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돌을 일본에서 찾아내려고 일본에도 해안에 막 이런 게 막 엄청 그걸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항상 그렇듯이 한반도가 더 차질이 저 지적으로 좋은 돌이 많이 나고 일본에는 좀 없어서 걔들은 이 구멍도 있죠. 이 구멍이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조개가 판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그 개찌렁이들이 이렇게 물렁한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마그마가 덮쳐가지고 처음에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딱 바위에 아무리 얇은 바위라도 이 그 보일링 쉘이라는 조개가 맛조개라고 하는 돌맛조개 딱 붙으면 이렇게 처음에 쫙 짧게 붙습니다. 그럼 산이 나와요. 애시드. 산이 나와서 조금씩 구멍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몸이 안으로 들어가면 조개 껍질이 몸을 돌릴 때마다 이게 안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 입구는 적고 안에는 넓죠. 그런 게 소리를 나는 거죠. 한번 살짝 불어볼게요. 내가 살짝 연주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나무 필이나 뭐 뿔필이나 메탈로 된 필이들은 반드시 도구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도구가 나오기까지는 정동기 시대 이후에 주로 도구가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뭐 30만 년 전 뭐 찌개돌도 있고 하지만 그 찌개돌로 구멍을 어떻게 뚫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멋있게 돌맛 조개가 딱 구멍을 뚫어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에는 불 줄도 몰랐겠죠. 네.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일본에도 전설이 있고 바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불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한번 이걸 불면서 시작해 볼게요. 예. 한번 좀 불어봐 주시죠. 고래를 부르는 돌필입니다. 고래가 안 오면 강아지라도 쫓아와요. 미시간 호수에 고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 아니요, 제가 지금 시드니에서도 이걸 했고, 고래 많이 오는 마우이 섬에서도 했고, 또 고래 이게 동영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불면은 뭡니까? 새들도 합창을 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파수가 좀 달라요.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연석 그대로고 이거는 고래 이빨입니다. 일부러 제가 장식을 했는데 불어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죠. 지금 돌에 따라 제가 이제 요 돌과 요 돌이 지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손을 봐서 이제 음정을 맞추는 건데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그러니까 이
돌의 예. 질적인 강도에 따라 소리가 소리가 좀 다르구나. 질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도 달고 제가 한국에서 이걸 연주를 한 150배 이상을 했습니다. 아, 무슨 행사하면 뭐 앞에 그냥 개회식 때 예. 이거 한번 불어달라고. 예. 왜냐하면 조계종 행사 때도 제가 이걸 불었습니다. 예. 스님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교회가 낙성이 됐는데 네. 그래서 한번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치리다 했는데 돌에서 피리 소리가 납니다. 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는 그게 돌인지 전혀 그렇지 이게 모르죠.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이게 약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이게 멀리 퍼지고 아. 그래서 피리를 불면 고래가 오는 고래가 들을 정도다 동영상이 이거죠. 있고 예. 공작새가 20마리 앞에서 제가 불어봤어요. 예. 장담을 하고 합창을 할 것이다. 예. 바로 합창을 했어요. 동영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나옵니까? 공작들의 공작들이 똑같이 막 같이 우는 거죠. 아. 예, 같이 강아지들도 텐트에서 5마리 정도가 함께 뛰어나와가지고 이 소리 듣고 아, 하울링합니다. 그러시구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소리가 셉니다. 제가 한 300개를 갖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 그 포항에 140억 원을 들여서 이 돌피리 해안을 보존하게 됐잖아요. 네. 거기 스카이워크를 만들었어요. 아, 해상 스카이워크를. 관광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고 제가 그 가끔씩 버스킹을 합니다. 돌피리 버스킹을. 아. 근데 이미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언론들이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포항은 갑자기 돌피리 해안으로 그럼 거기는 돌피리 저런 돌이 쌓여 파도만 있습니까? 치면 아니 그 바다 밑에 예. 거기 이제 바다 밑에 바위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큰 바위가. 근데 파도가 치면 밑에 그 바위들이 깨져요. 예. 깨져가지고 자꾸 올라오는 거죠. 아, 그래서 큰 파도고 치고 나면 막 그다음에 이거 돌피리들 주술 주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하기를 너무 많이 주석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진짜 문무대왕릉을 발견하셨다고 예.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무대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삼국을 통일하고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 군사를 뭐 거의 50만 기록만 보면 50만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는데 문무대왕의 그 무덤이 그동안 참 모호했죠. 왜냐하면 기록상으로 보면 바다에 그 장례를 치렀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1967년도에 뭐 제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3명의 교수가 임의의 장소 여러분들이 그 경주 여행을 가보시면 관광을 가보시면 그 봉길리 바닷가에 한 200m 떨어진 그 바위섬을 그 문무대왕릉이라고 이렇게 1967년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약간 공갈을 쳤습니다. 네. 예를 들면 거기를 문무대왕릉으로 비정하고 싶어 가지고서 거기에 막 덮개석도 있다. 외부에서 막 뗏목으로 가져와서 그걸 갖다 놨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장대를 6m짜리를 집어넣었더니 밑에 막 6m가 들어가더라. 다 공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 2004년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하니까 그 돌은 본래 거기 덮개돌이라는 것도 거기 있던 돌이고 다 거짓. 그다음에 장대로 밑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상도 어떻게 되냐면 이연대와 문무대왕릉 사이가 70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런데 현재 지금 이연대 자리와 문무대왕릉 사이는 거리가 거의 800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이연대 자리를 그 현재 있는 것을 임의로 또 조선시대 세워진 장소라 해서 그걸 무시한다 하더라도 현재 봉길리 바닷가에서 200m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70보가 아니라 거의 뭐 200보 이상 떨어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틀린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데가 어디냐 하면 현재 문무대왕릉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그 남쪽 해변가에 네. 이견대는 이제 해변가에 그 바위 언덕 자리에 거기 정자 지면 딱 맞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70보 거리에 아주 희한하고 멋있는 남근석을 닮았기도 하고 태양이 솟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가미새바위라고 해요. 그래서 가미새가 이게 굉장히 동네 사람 잘 모릅니다 뜻이. 저는 여기다 해석을 다 했고 감이란 말은 우리말에 영감, 대감, 상감 이 감이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미사마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미새란 말은 이게 옥새의 새자예요. 옥새.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문무대왕이 그 서거하자마자 15년 후에 일본의 천황이 새로 등극을 하는데
얼마나 문무대왕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길래 뭐 예를 들면 외제 동맹을 물리치잖아요. 그 전쟁할 때 백제를 물리칠 때 그 외병들도 그 백강에 와서 백제와 연합해가지고서 나당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붙었는데 지들 졌죠. 일본도 졌어요. 그 다음에 삼국을 고구려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까지 물리친 문무대왕이니까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그 황제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역사를 참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이걸 지적을 못했는데 일본의 문무대왕이 서거하고 나서 15년 후에 천황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름을 문무천왕 천왕으로 짓는 거예요. 원무 이렇게 문무천왕을 짓고 그때까지는 외국이라 그랬어요. 이때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이 어디서 왔겠느냐? 제 주장은 이 가미시바이가 해돋는 모습이에요. 일본 해돋는 그 기본이다, 바탕이다. 일본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의 생각하면 막 그 일본 거대한 뭐 섬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바닥에 가보면 야, 그거 해돋는 장소구나. 사실상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첨성대에서 동기날 해돋는 방향에 문무대왕릉 가미시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향동지 일출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연장선이 쭉 일본까지 이어지면은 일본 천황의 제사 지내는 이세신궁에 연결되고 거기서 다시 태평양까지 가게 되면 또 메오토 이와라 해가지고 부부암 우리 또 그 가미시바위와 비슷하게 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지들도 해돋는 또 그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향동지 일출 동지날 방향에 맞추어진 문무대왕릉인 거죠. 그래서 이 가미시바위가 진짜 문무대왕릉이라고 지금 뭐 경주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뭐 그전에는 막 그 무속인들이 많이 시설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 발표가 나가고 나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서 정비를 다 했고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 분들은 정동진 해가지고 해 뜨는 일출 보러 뭐 잠깐 여기서 정동진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문무대왕릉은 지금 아무도 지금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반론을 왜 제가 딱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거리라든지 모든 상황에 맞아 떨어지고 대부분 기자들이 와가지고 보는 순간에 아 여기가 진짜네. 그 바위 모양이 그래요. 딱 그냥 그 신라시대 분위기로. 근데 정동진은 뭐냐면 해돋을 때 세계적으로 세 가지의 그 방향을 놓고 해돋이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짓날 해돋는 거 주로 이제 이렇게 동해로 바라만 북쪽으로 해가 이렇게 뜨고 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정동, 춘분과 추분입니다. 이렇게 춘분과 추분 방향이 정동 쪽이 되고 그다음에 하지가 이렇게 좀 더 남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동지는 춘분과 추분 때 해돋는 곳을 말을 하는데 흔히들 우리 저 뭐 한양에서 그 흥인지문 인이에이지 신 보신각이 복판의 신인데 동쪽이 인입니다. 동쪽 인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이 흥한단 말은 해가 많이 비쳐서 건양다경하라 이 뜻이죠. 흥인지문 거기서 정동쪽은 춘분과 추분 때 해가 뜨는 곳이 이제 많은 젊은 청춘 남녀 아베이커들이 찾아가는 그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촬영됐던 정동진입니다. 그 정동진은 간단히 말하자면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을 중심으로 정동쪽을 말하는 거죠. 춘분과 추분 때 그 방향을 해가 뜨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를 그렇다면 고려시대 때는 정동진이 있었겠나? 개경이 도읍입니다. 그다음 신라는 있었겠나? 제가 다 찾아냅니다. 사실 지금 다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예. 양양에 가면 여러분들이 양양 낙산사를 모두 아실 거예요. 양양 낙산사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해돋는 뭐 그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 바로 낙산사에서 약간 안쪽에 동해 신묘라고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아예 몇 자는 종묘할 때 몇 자를 써요. 동해 신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동해 신을 모시는 묘당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그냥 정말로 그 일월상과 함께 동해 용왕신을 신상까지 해놓을 정도로 동해 신묘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 모래시계 그 드라마 촬영하기 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 정동진도 아무도 몰랐죠. 네. 왜냐 거기 가면은 강릉 정동진 가면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도 가봤지 전부 가가지고 그냥 모래시계 공원이나 보거나 그 바닷가에서 그냥 이렇게 뭐 촬영하고죠. 잘못된 겁니다. 거기 고성산이라고 하는 한 50m짜리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야 진짜 정동진을 가는 거죠. 그 꼭대기 어떻게 됐냐면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자 이름이 영인정이에요. 흥인지문에서 정동으로 오면 그 태양인 인을 환영한다. 영인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봉우리 올라가서 영인정에 올라가야 비로소 정동진의 해맞이를 한다든지 뭐 방문이 되는데 뭐 99% 사람들 거기는 안 올라가고 그냥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사진 찍고 뭐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찍을 때도 정동진 때문에 찍은 게 아니에요. 기네스북에 올랐다. 즉 그 바닷가에서 제일로 가까운 역이 거기 있다 해가지고 정동진역. 그래서 이제 뭐 최민수와 고현정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그 내용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제 보러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해돋이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호미곶만 떴는데 그게 이제 더 이제 해돋이로.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동해신명화에서도 뭐 드라마도 촬영 안 해놓으니까 그냥 그것만 덜렁 있고 그 지역 사회에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제사하듯이 제사를 하고 있는 정도. 그러면 신라시대 때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냈죠. 신라시대 때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려볼게요. 신라는 서랍을 중심으로 정동이 어디겠느냐? 대강 잡으면 간포입니다. 간포의 약간 남쪽에는 무무대양릉이 있고 감미세바위. 그 간포에 보리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리골. 이 보리골이라는 그 해안에는 아주 그 여성의 그 생식기를 닮은 아주 그냥 희한한 거대한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향을 보니까 그게 점성대에서 정동이 되는 거예요. 정동과 추부대.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해놓으면 뭐 임의로 선정한다 이래 되겠죠. 제가 그 동네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동네에서 뭐가 전해져 오느냐 하면 천명공주가 김춘추를 잉태했을 때 그 진평대왕의 딸이 셋이 있죠. 첫 번째가 선덕여왕, 두 번째가 천명공주, 세 번째가 선화공주. 이래서 3명이 있는 거죠. 천명공주는 남편이 용춘공으로서 진지왕의 아들인데 진지왕 폐위됐기 때문에 선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춘공이 남편이라도 그 아기를 뵀을 때 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천명공주가 해신의 태양신에게 팔아서 자기들 핏줄이 아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김춘추를 잉태했을 때 그 보리골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 동네에서 뭐라고 전해왔냐면 김춘추를 잉태했을 때 천명공주가 여기 와가지고서 기도했다. 그리고 김춘추를 낳았을 때 그 태를 여기다 묻었다. 그까지만 딱 있어요. 저는 딱 볼 때 이게 지금 정동진이고 그 사람들 정동진도 몰랐어요. 제가 이건 정동진이고 춘추라 이름이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했죠. 저는 한국에서 학부 때부터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1년에 주립대에서도 제가 역사를 했고 춘분과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때 해가 이래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추분 다시 동지 다시 춘분 같은 자리입니다. 춘분 추분 때가 정동 방향으로 해가 뜨는 거예요. 아하 김춘추의 이름이 정동 방향의 춘분과 추분을 의미하는 거기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천명공주 아들을 낳고 춘추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자, 그까지 하면 끼워 맞추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닌 것도 보세요. 거기서 첨성대까지 갔죠. 그럼 정동진의 그 서라발 정동진은 첨성대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거기가 그 보리골 준추 해돋이 바위가 제 이름 지었습니다만은 그 바위가 있고 보리골 바위가 있고 요게 첨성대에서 정서쪽으로 딱 가면 희한하게도 춘추 태종 무열왕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운명인가요? 저기는 춘추의 태를 묻었고 여기는 무열왕의 능이 있다. 동성. 그렇지. 일직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 입장에서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와서 기도 뭐 하필이면 왜 또 천명공주가 그 해안가에 특정 공주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뭐 잉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당성을 놓고 볼 때 제가 그래서 말하기를 간포의 그 달감자가 이렇게 디귿자 세워가지고 점인데
딱 그 바위가 보리굴 그 바위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가보면 엄청 큽니다. 깊고 북소리가 펑펑 납니다. 파도가 치면 엄청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 해돋이 바위 이거는 이제 이 향춘추 해돋이 라인에 이거죠. 이 라인이 아까 향동지 라인에 비해서 그래서 서라벌 정동지는 간포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양의 정동진, 개경의 정동진, 그 다음에 서라벌의 정동진, 심지어 저는 고구려도 정동진 찾아내고 뭐 백제 사비성의 정동진, 정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하도 강릉에 그 정동진이 막 크게 뜨고 막 관광지를 그러니까 그 정서라고 하는 그 한양에도 정서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에 그 인천 서구 구청에서 해가지고 엄청 크게 조형물도 만들어 가지고 한양에 이제 서울의 정서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선이 그렇다 하여. 근데 이것이 라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김춘추의 태릉은 여기 있고 태를 묻은 곳이 여기 있고 능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정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 그 흉내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인천 관공서에서 이 뜻을 모르고 있었겠죠. 단지 정동진이고 우리도 정선이지 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뭐랄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강조하고 또 많이 이걸 참 띄우느냐 하면 지역 감정. 동서 지역 감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서로 화해하자가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냐면 정동진은 해가 뜨고 정서진은 일몰. 해가 친다. 그러면 해가 지는 방향과 해가 뜨는 방향에 서로 그 지역 간에 정서지는 마루터입니다. 바닷가에. 이 두 지역 간에 서로 그 동지면 동지 또는 그 춘분 때 서로 여기 와서 먼저 해돋이를 하고 또 그 차를 몰고 바로 가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해 지기 전에 도착합니다. 정서진에. 그래 되면 이게 지역 감정이 해결돼서 동서 화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끝났습니다. 자, 한양 도읍의 안에 있는 북악산 청와대가 그 한양 도읍 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 뜻은 이제 한양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읍은 어디냐 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말은 안 하면서도 우리는 세종시를 특별히 더 많이 부각시키고 1차 그 내각 회의도 거기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세종특별시의 정동진이 어디냐?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나왔어요. 2014년도에 경북 영덕 축산항에서 영덕군에서 세종시 세도읍인 세종시의 정동진은 우리 영덕군의 축산항이다. 이거 자기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해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다음 강릉 정동진에서 정동진은 우리만 쓰는 우리의 특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래 동판을 하나 새겼는데 축산항에 가면 그 죽도산이라고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동판을 새기면서 한글은 하나도 못 쓰고 정동진만 못 쓰고 이스트 코스트 오브 코리아 센터 이렇게 동판을 하나 박아놨어요. 그게 세종시의 정동 쪽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 방향도 좀 하나 해놓고 제가 이제 그 영덕 가서 이제 뭐 이번 새로 그 당선된 김광열 군수 거기 또 축산항 그 발전협의회 그 번영 회장님 또 이제 거기 또 뭐 이장님 또 뭐 문화원 관계자들 다 만나가지고서 정동진은 강릉의 전유물이 아니다. 고려 시대 때도 있었고 신라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진은 세종시 정동진이라는 말을 당연히 써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마을을 탐사를 다 했는데 하니까 죽도봉이 있고 와우산이 있고 여기 말미산이 있다. 근데 와우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유적들이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죽도봉은 그냥 거친 산이에요. 그냥 대나무가 많아. 뭐 이렇게 그 조실대 같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 화살 만드는 그냥 뭐 무사급 정도. 근데 여기는 왕급이에요. 왜? 올라가니까 마지막한 봉우리인데 명신각이라는 선앙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명신각. 명신이 그 밝은 명자에 신신자인데 이게 신라 명신을 뜻하는 겁니다.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그 일본 승려 엔닌이 쓴 당나라 유학 갈 때 우리 신라배를 타고 갔던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인데요. 여행기인데 9세기 때 삼국유사보다 300년이 더 앞선 겁니다. 그 속에 신라맹신에 나와요. 신라맹신 지금 일본 사극에도 나옵니다. 왜 신라맹신은 그냥 단순히 신라의 뭐 신이 아니에요. 풍랑을 잠들게 하는. 예를 들면 우리 가미까지 그러면은 그 이제 고려와 그 원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제 일본을 두 번을 치다가 이제 그 바람 때문에 그렇지 이제 실패했죠. 그걸 이제 신의 바람이라 해서 신풍. 그걸 일본 발음은 카미까지. 그 카미까지 때문에 이제 일본이 살았다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가미까지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가미까지가 누구를 말하느냐? 신라명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라명신을 놓고 기도를 한 사람이 엔닌 스님이에요. 일본 사람이 당나라 갔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이 신라명신 상을 놓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라명신을 자기들이 사당에다 모시고 있어 지금까지도. 교토에 가면 선신당이라고 신라명신상을 모셔놨는데 그 상이 일본 국보예요. 이걸 한국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라명신은 그 풍랑의 신으로서 태양신이죠. 태양이 떠야 이제 풍랑이 잠드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국보까지 되어 있고 그 자기들이 자랑하는 세계 3대 여행기라고 하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동안에 명신이 문어에도 안 보이고 유적에도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와보산에서 사다녔죠. 그 명신과 희한하게도 선앙당 같으면 집 한 채거든요. 두 채예요. 하나는 거기다 숭신문. 우리가 저 천왕문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 법당에 나오는 사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급들 왕릉에 가도 그렇게 문이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있어요. 거기는 문을 통과해서 그다음 명신 가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 세웠다고도 하고 신라시대 때 세웠다고도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돌로 된 비석이 어떻게 되느냐? 일광대. 태양빛을 맞이하는 일광대가 있고 달월자, 그림자 영자, 월령대까지 있어요. 일광대, 월령대까지 비석이 오래된 비석이 있을 정도면 그 산은 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라시대 때 거기 워낙 아름다운 항구 제가 볼 때는 한반도 그 해안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축산항이에요. 이 축산 그러면 무슨 뭐 축산업 이게 아니에요. 소축자입니다. 소축자. 소산이죠. 축산, 소축자, 자축이며 신사오며 축자. 그러니까 와우산이라는 말이 누워 있는 소. 거기서 축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지형을 놓고 지명이 생겨났고 얼마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가 가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와우산에는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또 유비가 하나 있는데 중국 사람 거예요. 희한하게도. 왜 어떻게 중국 사람 유비가 거기 있느냐? 당나라 사신이 그 알록산이 난 그 당시에 양귀비 그때 이제 그 일본으로 사신으로 김충이라는 이 중국 이름 김충이라는 사람의 발음 그 당시에 금충이라 했을 것 같은데 김충이 일본에 갔다가 당나라로 가는 중에 파도를 만납니다. 풍랑에 그냥 침몰돼 가지고 배가 그냥 그 요즘으로 말하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동해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축산항에 좌초되는 거예요. 그것도 좌초되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인 거예요. 그래 당시 경덕왕 때인데 경덕왕한테 이 아련을 해가지고서 저는 당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 황제가 그걸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살아도 좋다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영양 김씨의 조상, 영양남 씨의 조상이에요. 경덕왕이 이제 그 중국 성 버리고 우리 성을 받아라 해서 남씨 성을 줘요. 그 와우산에는 이 남씨 붙어 있어요. 그 비석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유호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그 영덕군에다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새 군수 이번에 분한테 국제적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일본에는 신라명신에 대한 유적을 한국에서 찾다가 찾지 못해 왔는데 아마 절하러 올 것이다. 명신각을 보고. 그래서 신라명신 기념관 하나 만든다. 일본 관광지 유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김충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남씨 조상이 됐기 때문에 김충의 집 한자로 김충지가 집을 딱 거다 시설을 하면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해외로 나가는 이 사신들은 황제나 임금의 위패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조 당나라 황제의 위패도 하나 모셔놓고 그다음에 김충지가를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냥 안 그래도 공자도 그 동양의 그 해돋농 동방에 가서 살고 싶다까지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그 동해안의 그 축사랑이 아름다웠으면 고국으로 돌아오기가 싫었을까.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별짓 다 하게끔 제가 이래 제안해놓고 있어요. 엄청 큰 일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영덕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게 많아요. 거기 대게, 그 강구에 가면 대게가 있어요. 대게. 대게도 이제 이것도 설명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게 앞발이, 앞발 있죠. 집게발. 크랩 말하시는 크랩이지. 크랩, 예. 랍스터 말고. 예, 크랩. 동해안에는 랍스터보다도 크랩이 더 중요하고, 보통 우리가 뭘 먹으면은 크랩이 조금 떨어지고 랍스터가 더 좋은 걸로 보지만은 사실은 신화적으로는 이게 크랩이 게가 더. 그래서 서양의 그 12, 그 우리 동양의 그 12지신이 있듯이 서양에도 쪼디약이 있어요. 조디악. 12쪼디약에 이 게가 들어가요. 발음은 암이라고 하는 똑같은 캔서리 들어가는데 그게 게를 말하거든요. 랍스터가 안 들어가고. 근데 어떨 때는 때로는 랍스터 그리고 게도 그래요. 이제 그러나 게가 중심이야. 게가 그렇게 들어갈 정도고 우리도 이제 해갑지 뭐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이제 게를 한자로 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신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찰에 부도탑 같은 데 보면 거북과 게를 같이 그려요. 왜냐? 양계 동물이죠.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땅에도 나왔다가. 그래서 개와 거북을 신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제가 이 영덕 개 그 엄청 크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입이 엄청 많이 거기에. 거기다 저 개 축제를 할 때 국제 축제를 해라.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개 앞팔이 이게 가위와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위의 경상도 사투리는 가시개. 왜 개자를 넣었나 이거지. 이 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팔도에 이제 품바들 있죠. 품바. 막 품바들이 가장 잘 하는 게 이게 역가이춤이에요. 역가이춤. 역가이춤. 그건 진짜 가위 갖고 하는 진짜 가위로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엿을 떼내는 망치로도 사용하는데 세계적으로 역가이춤을 추는 나라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일본도 없고 몽골도 없고 중국도 없고 코리아가 역가이 춤을 추고 남미 페루가 역가이 춤. 페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를 영덕 강구 대게 축제를 할 때는 남미 그거는 역가이라 하는 그냥 가이 춤이에요. 가이 춤 부대를 시저스 댄서스 걔들을 불러다가 국제 그걸 가이춤 축제를 하고 전국에 300여 단체가 더 된답니다. 품바 전국 품바 수백 단체들의 그 역가이 춤 컨테스트를 해라. 요래 제안해 놓고 있어요. 제가 벌써 이 설명을 하면 그 지방자치제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한국에서 이 시카고를 못 돌아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 한국의 지방마다 제가 연구를 하니까 그 영덕도 지금 제가 순서가 울산에서 시작했어요. 울산에서 이제 고래 중심으로 이제 방구대안각기 해석을 하고 쭉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제가 이 지금 가져왔는데 이걸 지금 이게 보통 처음 보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처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호주 오브 오리진 원주민들이 쓰는 뒷절이 두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세계 최고 오래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유적인 7,000년 된 방구대 양각화에 이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S자 되어 있지만 일자로 이 부는데 한국에서 이게 나발이라고 그러죠. 나발. 한자는 나팔 이래는 우리는 나발이래요. 이 나발의 역사가 우리가 오래된 거예요. 지금도 영남 지방의 풍물놀이, 농악놀이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나발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일부러 엊그제 저기 르네상스 피아서 제가 이거 산 거예요. 이번에. 집에 또 길쭉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이것도 고래를 부르는 원시악기예요. 이 나무가 속이 썩으면 이렇게 속이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안 되는. 예. 부는데 따른 소리가 이제 높은 음이 낮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원시 악기들은 주로 동물을 부르는 데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 울산 쪽에다가 이걸 방구대 안각화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가 고래를 부른 거. 고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퍼져 나갔는데 특히 우리 한반도에는 이 상국 뭡니까 그 방구대 안각화에도 7,000년 된 게 안각화에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남 지역에 풍물놀이 할 때 이걸 붑니다. 직접 밀양 같은 데 다 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인 거죠. 저는 이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제 웹불고래라고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웹불고래 뭔지를 몰라요. 지금 북극에 살고 있는 실제 고래인데 돌고래 꽌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뿔이 하나. 한 개가 딱 있습니다. 길이가 많이 자라면 3m까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울산 고래축제 학술대회 때 제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논문 속에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륙유사에 보면은 신문왕 때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섬이 다가오는데 그 섬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낮에는 벌어졌다가 밤에는 합쳐졌다가 그래서 신문왕이 그 대나무를 잘라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부으니까 모든 풍파가 멈추고 뭐 가뭄도 멈추고 뭐 만병이 통치되고 하고 그것이 이제 그 국보로 모셨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한국에 대금 부는 사람들이 본래 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웹불고래 뿔이다. 자, 섬이 떠다닌다? 말이 됩니까? 둘째, 섬 하나에 섬에 이렇게 대나무 한 그루가 있다. 웃기는 소리고. 그걸 잘라다가 피리를 불었다는데 그래서 일본 외병들이 와가지고 금청량을 줄 테니까 한번 보여주시오. 안 보여줘요. 팔아라. 돈 더 줄 테니까 안 팔아요. 그 대나무가 또 팔죠. 그게 엘리자베스 일치에도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만병통치로서 웹불 이게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바다에 있는 그 고래의 뿔난 이게 웹불고래 이게 이제 지상에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뭐냐면 인어는 물 속에 있고 사람은 지상에 산다. 그래서 해마 바다에 말이 있다 이죠. 해룡 또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지상에 있는 건 다 바다에 있는 걸로 바다에 있는 것도 지상에 있는 걸로 그래서 바다에 저 웹불고래가 있으니까 지상에도 뿔 달린 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 유니콘 유니카드 하나다. 혼은 뿔, 혼, 유닉 플러스 혼, 유니콘. 유니콘. 그래서 유니콘이 된 건데 그래서 말에다가 이 뿔 달린 동양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똑같이 이 뿔 달린 것을 기린이라고 했어요. 기린. 지금 있는 기린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유니콘의 연구를 보면 유니콘은 17세기 어떤 의사가 그 다 말이 뿔났다는 건 다 가짜고 바다에 있는 이 날왈 NARWHAL 날왈 즉 웹불고래 뿔 달린 웹불고래 여기서 착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동물이다 하고 밝혀버렸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아직도 안 밝혀진 이제 기린은 그냥 웹불 있는 걸로 지금 그 상류살 쓴 이제 뭡니까 그 이련 스님 이련 스님이 상류살 썼다고 하는 경상북도 군위군 거기 인각 사람들 가면 절 이름이 인각이에요. 기린의 뿔이란 뜻이라. 그래서 저는 제가 학부 때부터 공부해도 아무리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유학을 해도 뭐 이거 뭐 모르죠. 저는 딱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인각사에 가면 웹불고래 뿔과 같은 지형이 있거나 어떤 바위가 있을 것이다. 같죠. 아니나 다를까. 어디를 가셨죠? 인각사. 그 상류사를 썼다고 하는 그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웹불고래 뿔과 같은 거대한 바위가 거기 있어요. 길쭉한 게 바로 절 앞에. 근데 그 절 주지스님도 몰라요. 그게 인각사가 저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둥둥 떠다니는 섬 위에 대나무 한 그루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 피리에 대해서 쓴 이련 스님은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웹불고래 뿔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그린란드 갔지 않겠습니까? 3년 전에 가가지고 웹불고래 뿔은 반출이 안 돼요. 불법이야.
가나다 밖으로 나가면 또 그린랜드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제가 그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념품 뭐 그 안에다가 일부를 아니 제가 큽니까 어떻게 작아? 3m 길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못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두 군데나 지금 박물관에 그 외뿔고래 뿔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래서 울산 그 장hen포에 있는 고래박물관에 그 가짜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했더니 어떤 기자가 그걸 터뜨렸어요. 가짜라고. 사실 가짜를 해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예사가 잘렸답니다. 그걸로. 아무튼 그 제가 일부를 그 밑동 부분 하나를 반출이 어려운 건데 제가 머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져갔었는데 하나인데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건 실물은 그 만파식적이 그 구멍이 있고 이게 피리를 만들면 딱 좋다고 하는 거. 이게 그 김성규 회장님의 순전히 그 상상 아닙니까? 그 외뿔고래 뿔로 뭐 피리를 누가 만드는 역사가 혹시 있습니까? 그냥 신라시대 때 그렇다간 잘 안 믿기 이런 제 대답이 300년 전에 독일에서 외뿔고래 뿔로 만든 피리가 있는 거예요. 오보에. 그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독일에서 그동안에 있다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우리 동포 여러분 시간 나시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이거 피리 보세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몇 년 전에 거기서 이걸 경매를 해가지고 자기들 땡겨갔어요.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외뿔고래 뿔로 만든 그 독일제 300년 전에 만든 오보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뿔로 된 것은 속이 비어 있어서 대나무처럼 마디도 없고 피리 만들기 딱 좋고 그 다음에 피리를 만든 역사도 있고 그래서 만파식적은 절대로 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외뿔고래 뿔로 만들었다. 이 강의를 제가 논문 쓰고 그 경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선 의원이 축사하고 경주 문화원장 했던 분이 또 축사를 하고 거기 막 수백 명 모여서 제가 강의를 했죠. 요까지 말하면 뭐 그냥 외뿔고래 뭐 그걸로 했겠다. 어디서 뭐또 깜짝 놀라느냐면 동영상을 딱 보여줘요. 이제 그 북극해에서 이제 그 얼음장이 쫙 있잖아요. 얼음장이 갈라져요. 그 갈라지면 또 강물처럼 이렇게 이제 그 길을 따라 백길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떼거리로 가는 게 6만 마리를 현재 살아있죠. 그래서 이 가는 장면에서 물속에서 갑자기 섬 같은 게 툭 튀어오른다.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쭉 이 뿔이 슉 올라. 저거 이게 죽순 같네. 아 맞다. 저걸 보고 둥둥 떠다니는 섬의 대나무 한 그루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 순간에 이거 방송에서 그걸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자료 드릴게요. 바로 만파식적의 스토리는 외뿔고래 뿔이라는 알고 있죠.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재미동포 역사 1893 기념사업회라든지 뭐 고려한 신도로빨 이런 걸 미국 줘서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연구소가 뭐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카고 동포들이 또 원하는 또 내용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와가지고서 좀 뭐 여기 좀 윈TV가 뭐 한국일보하고 또 이렇게 서로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가지고 야 이거 좀 시카고 좀 잘 되겠구나. 제가 좀 침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향후 지금 여기에 이제 저기 노르딕 4국을 이제 방문하시고 돌아가실 거고 뭐 한국에서의 뭐 향후 뭐 계획은 뭐 세우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 보존하게 된 돌비리 해안을 당선자 때 와봤어요. 그게 워낙 더 신기하고 재밌기 때문에 그 지금 관리 사무실에 가면 제가 뉴스 보도에 나온 돌피리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게 기사와 함께 사진이 붙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영덕에 있는 그 세종시 정동진 그 건물을 세워진다든지 했었을 때 그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기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건진대사가 그런 분도 있고 하잖아요. 해돋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를 동서화합의 요인이 된다고 딱 얘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덕 거기에 기념관, 그게 명신각 기념관과 그다음에 그 김충의 집 중국 사진에 그걸 딱 했었을 때 그걸 이제 그 기공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영덕 군수한테 이렇게 딱 그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눈앞에 닥쳐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라벌 정동진 네. 그 땅 주인이 거기 그 펜션을 해놨어요. 하이 펜션이라고 아하하. 그 배동환 씨라고 우리 회원이에요. 아. 우리 코리안 신들 발견모 회원.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는 순간에 벌써 이거 게시판은 다 돼 있습니다. 서라벌 정동진 카페. 뭐 그러니까 이제 저 강릉 정동진은 이제 굿바이 되는 거예요. 왜 운세가 이제 한항이 끝났거든. 네. 한항이 끝나고 이제 세종시로 넘어왔거든. 그럼 세종시로 넘어오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디가 가장 오래 천년신라예요. 네. 그럼 서라벌 정동진이 서라벌. 막 그냥 그 뜨지 않은 무무대항 가미세바위도 보러 오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조금 올라오면 네. 서라벌 정동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간판까지 다 돼 있고 뭐 300만 원 들어서 간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3층짜리 길이 150m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금 서라벌 정동진 기념 관과 카페와 겸해서 대관광지로 지금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시작한 단계가 많은데 뭐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아직도 그렇고 아마 지금 이 모든 제 활동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신도력에 와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아메리카에 와 있는 동포들의 그 역사가 짧게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온 서병규, 박영규 당시 저 시카고에서 나타났던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그 전에는 뭐냐? 인디안들. 그 인디안 역사에서 코리안들이 3,000년 또는 4,000년 전에 알라스카에서 왔고 거기 온도를 남겼고 고려뼈 탈을 남겼고 개기나 칭칭란에 그 아리조나에 가면 호피 쪽들의 메사가 있어요. 메사. 요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메사란 뭐냐면 메사벌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리조나에 가면 그 국립공원 그거는 호피 인디안들 건 아니지만 인디안들의 그 절벽 밑에다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메사란 뜻은 위에는 평평하고 절벽이고 그 요걸 이제 제가 역사를 이제 양쪽 한국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그게 형산이라 그래. 형자만 형자가 있게 그렇죠. 내 몸 밑에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침. 형산 그러면 사람들이 재산도 있겠네. 경주에도 재산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데 다 조사해 보면 재산도 없이 그냥 형산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월악산은 월형산이라 그랬다든지 경주에 있는 선두산은 서형산이라 그랬고 지금 경주에 있는 형산은 본래는 북형산이었어요. 방향만 말했지 동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 형의 뜻이 무엇일까? 아하. 제사지니까 맞이니까 형일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모양이. 그래서 박역거시 때부터 세워졌다고 하는 구미에 가면 천생산성이 있는데 그 보면 게시판에 그래 붙어있어요. 박역거시 때부터 꼭대기가 넓적합니다. 이렇게 하방은 절벽입니다. 고구려가 탄생이 어디서 됐냐면 오녀산성에서 탄생했어요. 오녀산성 모양이 이래요. 이걸 서양에서 뭐라 그러느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그럽니다. 테이블 마운틴.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가면 거기에 테이블 마운틴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네. 테이블 마운틴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신성한 재단인 것도 같지만 넓으면 거기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사벌디는 이제 국립공원인데 제가 이번에 간 데는 어디냐면 오자마자 이번에 아리조나에 그 호피 인디안들이 사는 곳이 가니까 형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다 위에 올라가 살아요. 사방에서 못 올라오게. 절벽이죠. 이렇게. 사닥다리로 옛날에 올라가서 지금은 차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외부 사람들도 오는데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정도이지 못 오게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다 차단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인디안 족속 지도를 보면 나바오 인디안들이 이렇게 그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또 그 나바오 그 뭡니까 그 모뉴먼트 밸리 중심으로 그 잔웨인 영원하는 그 지역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요 호피 인디안들 지역이. 근데도 이 나바오 인디안들 지들 원수가 돼 있어요. 얘들이 싸워도 호피 인디안들을 못 정복한 이유가 어디냐? 요 메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세 군데가 있어. 퍼스트 메사, 세컨 메사, 서드 메사. 그럼 이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참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듯이 제 반석은 한국 문화고 반석은 미국 문화예요. 제가 끊임없이 양쪽을 연구한 거죠. 우리 한국의 형산의 역사는 인디안들에게서 메사다. 메사란 말은 사실은 이게 인디안 말이 따로 있는데 스페인 말이에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의 메사의 뜻은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어로 테이블 마운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산인데 우리도 고대 신라 때 고려의 그 전생산성과 오녀산성 자체가 그렇게 생겼듯이.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혹시 아리조나 가시거든. 거기 좀 가시면 그
겸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엔텔롭 캐년. 막 그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그 캐년 있죠. 이렇게 물이 만드는 거기도 보시고 거기 메사를 보시는데 메사 벌디보다도 그 메사 벌디 국립공원보다도 아리조나에 있는 그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오라이비. 또 오라비처럼 보이는데 오라이비라는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서드 메사, 세 번째 메사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예, 메사가. 그래서 그 메사 세 군데를 다 보세요. 우선 그걸 보고 나서 인터넷에서 오녀산성도 쳐보시고 구미에 있는 천생산성도 쳐보시면, 이야, 우리 코리안들이 이쪽으로 왔고 그런 지형에서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그 방어 요새지로서 사용했고, 더더욱 김성규가 주장하는 대로 호피 인디안들이 캐지나 칭칭나 해요. 걔들은 KACHINA 캐지나 그렇게 하고 막 그거 똑같이 합니다. 일맥상통하네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는 주거 형태, 방어성 형태도 같고 그런 풍물놀이도 같고. 제가 인디안 유토 찾아냈다는 씩씩한 인디안들 그 블랙푸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코리안타운에 제가 그 옛날에 보도하셨잖아요. 그 인디안들 불러다가 우리가 코리안 인디안 제가 합쳐가지고 혼디안 그 합동 윷놀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행했다 할 때는 3000년 전 코리안 온돌도 있고 고립되던 탈이 1960년대 북한 서포항에서 발굴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들이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디안 문화 속에서도 코리안들 문화와 함께 연결되는 걸 저는 지금도 찾아내고 이번에 와서 확인한 게, 저는 옛날에 메사벌디만 갔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형산을 본 것이죠. 형산을. 제가 알기로는 메사 그 애리조나는 이쪽에 여기 우리의 시카고의 컵스 야구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캠프 트레이닝 하러 메사 애리조나를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쪽이 경치가 좋아서 거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 볼 때가 많은데요. 아리조나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죠. 트레이닝하고 야구 거기 특히 있잖아요. 호수도 레이크 파월 저기 후보댐 그쪽에 거기 막 엄청 그 물놀이 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그렇게 저런 거 경치도 좋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그런 것도 아시네. 예. 자, 그러면 장시간 우리 한국에서의 활동 이렇게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이 문화를 발굴하고 또 우리 시카고랑 연결짓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893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좀 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우리 또 저 계획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